자, 드디어 우리가 고대했던 그 각 전체 주죠. 전체 주의 그 주정부 쿼터 발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정부 스포는 점수제입니다. 점수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점수제 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정부 스폰이에요. 독립기술 이민도 점수제죠. 189. 그다음 주정부 스폰이 뭐냐면 190, 491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90, 491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나눠지느냐? 네, 190은 영주권 비자입니다. 영주권. 491 비자는 영주권 비자가 아니에요. 491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외곽 지역, 그 주의 외곽 지역에 있는 곳에 사는 경우 뭐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190은 뭐 외곽 지역에 있어도 되고 시티 지역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간단히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190은 시티 지역, 그 동네, 그 주에서, 그리고 외곽 지역에 있으면 491 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190을 원하겠죠. 491보다는 당연히 뭐 영주권이니까. 그리고 491 같은 경우는 가영주권에 가까운데 실질적으로는 영주권자의 혜택을 거의 많이 누릴 수는 있어요. 메디케어도 가능하니까. 491을 너무 홀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91은 또 491만의 외곽 지역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니까 어떤 조건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근데 그 조건 모든 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스킬 셀렉트입니다. 자, 스킬 셀렉트가 단순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스킬 셀렉트를 하지 않으면 이민성은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자, 스킬 셀렉트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점수를 기준으로 뽑아주는 건데 그 점수라는 것이 나이, 영어, 학력, 경력,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직업군도 있지만 그런 거로 해서 점수를 보고 뽑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스킬 셀렉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스 마크가 65점이에요. 65점이 안 되면 신청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190은 주정부에서 5점을 주고 491 같은 경우에 주정부 15점을 주는데 뭐 패밀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총 점수가 65점이 되면 돼요. 근데 65점이 된다고 뽑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뽑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초대장을 그냥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다 주지만 그 스킬 셀렉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신청할 때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클레임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뭐 나이, 그다음에 영어 점수, 그다음에 뭐 영어 점수 같은 경우 유효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이 넘어가면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이도 알아서 얘네들이 컬큘레이션 해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나이가 따라서 점수가 막 바뀌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심사도 유효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술심사를 뭐 빨리 받으셔서 뭐 스킬 셀렉트에 입력을 해놨는데 자기 기술심사가 곧 끝나는 경우는 다시 빨리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셀렉트 되기 전에 유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가짜로 경력도 많이 클레임 걸고 뭐 기술심사도 유효하다고 클레임 걸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비테이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비를 받았는데 서류를 제출 못하면 거절되죠. 자, 그런데 이 스킬 셀렉트의 맹점이 뭐냐면 서류 검토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클레임하는 대로 다 점수가 계산돼요. 그걸 베이스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자기들의 주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킬 셀렉트의 점수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킬 셀렉트 신청한다 할지라도 그 주 정부에다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킬 셀렉트 했는데 주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다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인비테이션 레터를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내게 되면은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인비테이션은 그냥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인비테이션에서 승인돼야 노미네이션이 되고요. 노미네이션 돼야지 비자를 접수할 수 있는 링크가 들어옵니다. 이메일로. 아셨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쓸기 셀렉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관문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어느 주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하고 그렇게 그 주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좀 다릅니다. 각 주마다 자기들에게도 또다시 요청하세요라는 주는 그 주의 기준을 갖고 다시 계산해야 돼요. 정말 다릅니다.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다르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그 기간이 짧아요. 일주일이나 뭐 보름 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인비테이션 받고 나면 그때 서류 준비하지. 그럼 또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뭐 서류 같은 건 12개월 정도 유효하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인비테이션을 받았어. 서류를 제출했죠. 그때 뭐 근데 프로세싱 중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도대체 인비를 언제 받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민성에서 시스템은 노미가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초대장을 받았어도 초대장이 어프로브가 되는 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세싱이 늦어요. 그냥 내가 초대를 받았으니까 내가 서류 다 제출해요. 근데 그때까지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각 주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소 12주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비를 받았는데 뭐 일주일 후에 내가 나이가 오버되거나 내가 영어가 오버되거나 기술자 오버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서 심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빨리 해달라고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노미가 승인되기 전에 그게 익스파이어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요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 정부에서 쿼타가 지금 코로나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때는 갑자기 줄였는데 다시 이제 원상 복구하니까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술 심사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뭐 영어는 뭐 그냥 시험을 치면 되니까 영어 시험을 칠 수 있는 기간이 많잖아요. 근데 기술 심사 같은 경우는 JRP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리고 OSAP도 많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술 심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용 스폰을 가 있는데 굳이 주정부 스폰을 해야 될까요? 예, 인생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 스폰을 하다가 고용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다른 비자 옵션을 많이 찾기도 하고, 286까지 넘어갈 때 우여곡절이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주정부야 뭐 걸어두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자가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 심사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좀 가능하면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각 주마다 조건은 여러분 디테일은 주정부 사이트를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정부에서는 만약에 신청자가 늘어나면요, 그에 맞춰서 구체적인 디테일의 서포팅 도큐멘트에 그 요구 조건이 다시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요. 또 그리고 주정부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따로 노티스를 안 주고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신청할 당시 그리고 중간에 내가 인비를 받을 당시까지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 조건이 바뀌는 경우는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냥 넣어놨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번에 새로 발표된 거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가 발표됐습니다. 의외로 뉴사우스 웨일즈가 선방을 했습니다. 예, 뉴사우스 웨일즈가 총 5,000개를 받았습니다. 뭐 코로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거죠. 코로나 때보다 많아졌으니까 190 3,000개, 491 2,000개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는 그 자기 우선 직업군도 있지만 점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지원자가 많아요. 뉴사우스 웨일즈 자체가. 그리고 491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이 뉴사우스 웨일즈에 지원하는 조건 있잖아요. 보시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경력이 많아서도 아마 경력 클레임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뉴사우스 웨일즈의 경력 클레임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굴 같은 경우는 뉴사우스 웨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거주 조건 자체를 클레임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만약에 여러분이 491 조건을 만족한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에, 아마 인비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신청 조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뉴사우스 웨일즈는 그 연봉도 중요해요. 그래서 연봉 기준 같은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정부 사이트 가가지고. 알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자기가 482를 가지고 있다.
외곽 지역에 뉴사우스웨일즈에 491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고연봉으로 내가 외곽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491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능성 높아요. 가능성 높습니다. 그 다음에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도 선방했습니다. 빅토리아주도 190 3,000개, 그 다음에 491 2,000개를 배당받았습니다. 이제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청이 이제 곧 가능해질 텐데, 여러분들이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주는 좀 달라요. 아까 그 뉴사우스웨일즈 좀 다른데,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도 지원자가 만약에 없다면은 뉴사우스웨일즈 스킬 셀렉트에서 자기들이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 없어요. 근데 뉴사우스웨일즈도 각 자기 그 홈페이지 안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지만 뽑혀요. 빅토리아 주도 그렇습니다. 빅토리아 주도 여러분 스킬 셀렉트에서 내가 빅토리아 주에서 인비를 받을 것이라고 190이나 491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뉴사우스웨일즈는 하나밖에 안 돼요. 그 빅토리아 주에 신청하고 나서 여러분 빅토리아 주는 ROI라는 것을 따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EOI 제출할 때 빅토리아를 지명했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다. ROI라고 해서 뭐 live in 빅토리아 해가지고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ROI를 따로 신청하셔야 돼요. 그걸 신청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각 주마다 인비 숫자가 많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3,000개면 뭐 매달 250개, 그다음에 뭐 491 같은 경우는 뭐 150개, 160개 정도를 계속 뽑게 되면은 초반에는 지금 웨이팅을 걸리고 있던 사람이나 새로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대에서 인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189가 이제 이민성에서 초청해 줬을 당시의 점수들이 있거든요. 그 점수가 고점수제니까 그 점수제가 클리어 됐으니까 각 주마다 약간은 조금 점수는 낮아지겠지만 그 점수가 상당히 그렇게 많이 클리어 되진 않았어요. 따라서 처음에 뭐 한 몇 달 정도는 상당히 높은 점수제들이 인비를 받으실 거고요. 그 하반기 이제 지금 이제 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부터는 점수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기술 심사를 준비해서 할 수가 있다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넣어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의 빅토리아주 외곽 지역의 사고율은요, 제 생각에 커트라인이 65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게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뭐 4주의 그 직업군으로서 일을 하고 여러분이 뭐 페이슬립 뭐 4주 치하고 뭐 연금 4주 치하고 뭐 그런 걸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시면은 빅토리아주가 의외로 잘 인비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고려해서 하세요. 네, 뉴사우스웨일즈는 너무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인비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요. 점수를 여러분들이 스킬 셀렉트와 뉴사우스웨일즈의 인비 점수와 혼동을 해가지고 신청하잖아요. 디나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뉴사우스웨일즈는 복불복이 좀 많아요. 근데 빅토리아주는 조금 더 약간 다릅니다. 빅토리아는 조금 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점수가 낮아도. 그럼 퀸슬랜드는 제일 어렵죠. 퀸슬랜드는 지금 현재 190이나 491이 전부 다 600개예요. 600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50명입니다. 190도 50명, 491도 50명이에요. 50명의 직업군이 너무 많은데, 그럼 누구를 줘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퀸슬랜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50명 안에 매달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뭐 간호사만 해도 제 생각에는 매달 50명씩 나올 수도 있는 동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정부를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퀸슬랜드 주만 할 게 아니라 타 주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점수가 만료되거나 뭐 하시면 빨리빨리 미리 준비하세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491이나 190의 조건이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퀸슬랜드에서 자기가 엄청 프라이어리티 직업군이 있고 점수가 높지 않다면은 주정부를 노리고 있다. 다른 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퀸즐랜드에서는 고용주수본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해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구사나 사구사도 뭐 거의 영주권에 가깝죠. 네. 그다음에 SA주 같은 경우도 SA주는 이번에 선방하셨습니다. SA주 같은 경우는 190이 3,000개예요. 주 규모에 비해서 190이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250개에서 개씩 190이 인비가 되는데, 그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지원자 대비해서 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직업군이 프라이오리티 직업군이 아니어도 인비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 특히 서울에서 공부하셨다. 거의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공부하셨던 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상당히 좋아요. 자기가 만약에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다, 공부를 끝냈다, 기술진단 빨리 하셔가지고 신청하세요. 가능성 진짜 높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WA주도 요번에 주정부에서 상당히 선방했죠. 거의 뭐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을 쳤어요. 자, 여기 좀 잘못됐는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5천인데 이게 3천에 800개는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서호주 같은 경우도 잘 됩니다. 지금 서호주가 원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프라이오리티 리스트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 직업군도 다 인비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뭐 받았으니까 당연히 요번에는 상당히 직업군이 포괄적으로 넓어질 거고, 웬만한 프라이오리티 직업군으로 자기가 신청을 쳤다면 인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호주는 독특한 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림 1하고 스트림 2가 있는데, 스트림 1 같은 경우는 뭐 고용 계약서가 필요하고, 스트림 2 같은 경우 없고, 뭐 그다음에 뭐 경력 뭐 요구 조건은 있고 뭐 없고 이런 데 있습니다. 그 요거 자기 오큐페이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오큐페이션이 스트림 1인지 스트림 2인지,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직업군이 프라이오리티 직업군이 있는지 그 서조 홈페이지에 가면은 체크할 수 있어요. 그 순서대로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주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고용주 뭐라고 적혀 있으냐면은 그 고용주의 자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될 당시에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는 그런 작업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다음에 노스 테리토리 같은 경우는 노스 테리토리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실제로 뭐 동네도 작긴 하죠. 작은데 이제 사구일 같은 경우는 거주 조건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자기가 서울주에 노스 테리토리에 있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뭐 지금 가셔가지고 뭐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멀리 보시고 만약에 자기가 계속 노스 테리토리 있겠다 하면 준비해도 되긴 하겠죠. 네. 그리고 뭐 호주 ACT 같은 경우는 뭐 또 나쁘진 않습니다. 뭐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자, 근데 서호주 같은 경우는 서호주 매트릭스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점수를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서호주는 그러니까 이게 그 ACT 캔버라 같은 경우는 캔버라 매트릭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캔버라 점수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는 뭐 오래 거주하시고 일을 하시면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즈메니아도 뭐 많이 배당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타즈메니아도 요번에, 타즈메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좀 많이 일어났던 주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아마 타즈메니아도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주정부에서 조금 제일 잘 선방한 도시는 서호주겠죠. 서호주.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빅토리아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레이드, 그 다음에 타즈메니아 정도가 현재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ACT나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즈는 좀 나쁘진 않지만 상당히 경쟁이 있을 것 같고요. 퀸슬랜드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냐?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스킬 셀렉트를 먼저 이제 관심을 표명하겠죠. 그 다음에 주정부에다 또 관심을 표명해야 됩니다.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주정부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킬 셀렉트 하기 전에 주정부의 요구 조건을 보고 점수계 카운팅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뉴사우스웨일즈가 제일 힘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정부에서 인비를 받고 점수가 카운팅 돼 가지고 한다면 60일 안에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근데 이게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 인제 기술 심사가 되어야지만 스킬 셀렉트 신청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정부가 인비됐을 때 기술 심사가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 심사를 신청했으니까 내가 지금 넣어야지. 근데 인비가 됐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만약에 189 같은 건 좀 달라요. 189 같은 경우는 인비를 받아도 60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인비 받은 레터 가지고 기술 심사 기간을 푸시할 수 있어요, 빨리 달라고. 그럼 주기도 합니다. 예, 그건 조금 다르니까. 예, 독립기술인 189와 190, 491의 주정부는 조금 전략적으로 다르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EOI를 신청하고 늘 모니터링 하세요. 여러 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그 라운드를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럼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는 됐는데 나중에 지났으면 또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정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게 진짜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점수제가 지금 발표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 시스템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연방 정부나 이민성에서 그걸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뭔가 하겠죠. 근데 이게 그래서 하반기에 점수제가 대폭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트레이드 레벨, 그러니까 블루 칼라 직업군이라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아직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뭐 변경된 점수제가 더 유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만약에 그 연방 정부에서 EOI 시스템을 바꿔 버리고 하시잖아요, 점수제를. 그러면 이게 주정부에도 영향을 가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을 못 통과하니까. 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면 가능하면은 올해를 넘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요번에 뭐 졸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내년에 졸업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올해에 자기가 블루 칼라라면 예,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